안녕하세요. 라이언 잉글리시 라잉입니다. 4월 모의고사가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5월 5월에 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모의고사죠. 전반적인 분위기는 3월 모의고사 대비 그래 좀 수월했다. 내가 실수는 좀 있을지언정 난이도 자체는 그래도 좀 쉬웠던 것 같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 여러분도 비슷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번 영상은 3점 문항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좀 어려운 문항이 한두 개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번 4월 모의고사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해석이 안 됩니다. 단어가 너무 넘삽니다라는 거는 없었던 것 같거든. 그나마 좀 말이 좀 헷갈릴만 했던 게 한두 개 있었나? 전반적으로는 너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수준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이 4월 모의고사 끝나고 또 앞으로 이제 6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조금 신경 써야 될 거는 단어의 다이어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 그거는 역시 여러분 좀 많이 느꼈으면 하는 게 개인적으로 큰 바람이고, 그냥 단순히 단어 물론 암기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사람들이라면 단어의 제2, 제3의 뜻을 알아두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더 그게 체감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구문에 대한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 문장 해석이 좀 어설프게 그냥 대충 그냥 넘겨짚기 형식으로 이러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들이 좀 방해가 됐던 것도 있었던 것 같거든. 근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좀 선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좀 경쟁력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21번 3점 문항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이 혹시 맞았던 문항 이거 다 100% 이해가 됐다면 스킵해도 되고요. 혹시 뒤에 실수했던 문항이 있다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 좀 괜찮았어요. 다 이해가 됐는걸요. 다 오답도 정리가 끝났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번 영상은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21번. 자, 일단 우리 21번 밑줄 추론 유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나누고 보고 싶은 게 지난 3월 모의고사에서 그랬지만 이번 4월 모의고사에서도 밑줄 문장에만 집중해서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거든. 그래서 밑줄 추론 유형은 너무 밑줄 문장에 너무 국한돼서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주제, 흐름, topic sentence 이런 주제문에 대한 어떤 흐름 파악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21번 역시 큰 줄거리만 잡았다면 아마 큰 어려움 없이 답을 고르지 않았을까 싶어. 앞으로도 여러분이 밑줄 추는 유형, 물론 2번이 좀 쉬웠긴 했지만 사실 쉬운 유형은 아닌 것 같은 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이 문항에서. 나중에 6월이든 9월이든 혹은 수능에 가서도 전체적인 줄거리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 Our brains light up. 우리의 뇌는 뭔가 켜집니다. 뇌가 켜진다 이 말은 뭔가 번쩍번쩍 띵동띵동 뭔가 자극을 받는다라는 뜻인 것 같아. 말은 환해지다라는 뜻이지만 숨은 의미는 자극을 받는다 정도가 좋을 것 같거든. 우리의 뇌가 언제 자극을 받냐면 when our predicted reality and actual reality match. 여기 좀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네. 우리의 뇌가 자극받는 거는 우리가 예상하는 현실과 실제 현실이 딱 맞아떨어지게 됐을 때, 매치했을 때 뇌에 자극이 일어난대. 됐죠? 그리고 여러분 첫 문장을 이렇게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습관적으로 첫 문장은 내가 확실하게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리라. 물론 어떤 문장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뭔 개쌉소리인지 알 수가 더 이해가 안 되는 문장도 있거든. 그럴 때는 점점 뭔가 그 다음에서 좀 더 순화되는 느낌이 있거든. 일반적으로 첫 문장을 너무 어렵게 제시하게 되면 너네 죽어봐라 좆대봐라가 아니라 뒤에 점점 더 오히려 더 쉬워지는 형상이 많이 보이고
오히려 첫 문장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딱 주제, 어떤 기준선을 잘 잡힐 수 있게끔 어떤 적정 난이도로 주어지는 것 같아요. 구문이나 단어 같은 것들이. 이번 문장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았고요. Our brain love to be right. 우리의 뇌는 이때 right는 올바른, correct, 정답인 좀 예상 현실과 실제 현실이 딱 정답입니다. 빙고 이거를 좋아한다고. 내가 생각한 게 딱 맞아 떨어졌네. 야싸 야야야 이게 좋은 거지. We also don't like to be wrong. 우리는 뭔가 오류가 나는 잘못된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한번 틀리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고. And we feel threatened. 위협감을 느끼게 돼요. When our stereotype prediction don't come true. 우리의 예측. 근데 여기서 stereotype라고 하는 거는 stereotype이라는 단어가 뭐지? 그렇지. 고정관념이란 단어야. stereotype prediction 하게 되면 그냥 예측은 예측이지만 자기가 이미 선입견, 편견이 있는 기존에 원래 자기가 생각하던 그 방향의 예측들. 그럼 지금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고정관념화된 예측이 come true, 실현되지 않을 때, 이 말은 현실이 되지 않을 때, 딱 맞지 않을 때는 위협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기분이 언짢은 거지. 좀 비슷한 상황인 거 느껴지시죠? 처음에 우리의 뇌는 딱 정답 맞추는 거, 이걸 좋아하고, 만약에 wrong, 예측이 틀렸어. 그럼 싫어해. 아니면 짜증나. 진짜 개 같은 거 하면서. Psychologist Wendy Mandis asked white and Asian college student. 심리학자 웬디 맨디스라는 분이 백인, 아시아계 대학생들에게 요청했대. 뭘 요청했냐면 to interact with Latino student. 라틴계 학생과 서로 교류해 보라고, 서로 어울려 볼 거를 요청했대요. 그 라틴계 학생들은 who had been hired, 고용되었던 학생들이래. 배우로서. 한마디로 그냥 그 실험을 위해 고용된 사람들인 거야. 실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by the researchers, 연구자에 의해.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느꼈겠지만 실험을 통해 일종의 예시를 제시를 하는 거지. 이런 실험적인 예시적인 상황을 통해 앞서 얘기한 것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한번 증명해 주기 위해 일종의 예시인 거죠. Some of the Latino students, 몇몇 라틴계 학생들이 portrayed, 묘사했다, 자기 자신을 as social, economically high status. 우리 소시오패스 할 때 그 social, economically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요. 알다시피 social 할 때 이게 접두사로 social라고 변형이 된 거고 사회란 뜻이고요. economic는 말해 뭐해? 경제학적인, 경제적인,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묘사를 했대. 일단 참고로 portray라는 단어, describe라는 단어 혹시 몰랐다면 같은 동의인 거 알아두시고요. With lawyer fathers, professor mothers, and summers. 여름을 spent volunteering Europe. 유럽에서 자원봉사하며 보내는 이런 여름의 시간, 이런 것들이 있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묘사했대. Others, 또 다른 라틴계 사람들은 portray themselves, 자기를 표현했대. Low status,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With unemployed, 고용되지 않은 부모님들, 한마디로 실직자들. Part-time summer job, 알바, 여름 직업. 그러니까 여름 때마다, 방학 때마다, 시즌 때마다 틈틈이 그냥 알바 뛰는 거야. 돈 없으니까. 그렇게 묘사를 했대. 지금 두 가지 상황인 거 보여지시죠? 지금 라티노 학생들을 자기를 묘사를 할 때 첫 번째 그룹은 나 좀 나쁘지 않아. 잘 살아. 엄마? 뭐 그냥 교수님밖에 안 돼. 아빠? 돈 10억밖에 못 번대. 그냥 아빠 능력도 없어. 이런 사실 좀 그러니까 강남 압구정 느낌이 나는 거고, 또 다른 친구는 low status. 우리 엄마 아빠 놀아. 내가 돈 벌어야 돼. 집안이 이 땅이냐? 이런 거지.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이건 아시죠?
하여튼 실험을 했는데 일단 이 연구자가 밝혀낸 바로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겠군. 볼까요? When participants interacted with Latino students who appeared to come from wealth and thus challenged American stereotypes, they responded physiologically as if to a threat.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처음에 했던 것과 좀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이 될 것 같아. 참가자라고 하는 거는 누구겠니? 실험 참가자들? 그렇지. 백인과 아시아계 대학생들. 요 대학생들이 라틴 학생들과 어울릴 때, 라틴 학생들이 지금 1번, 2번 두 부류가 있잖아, 지금. 근데 이 라틴계 학생이 who 어떤 학생이냐면 appear to 우리 appear 혹은 seem to 같은 동의어가 아시죠? 뭐뭐처럼 보이다. 부유한, well, 돈이 많은 집안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학생들. 그리고 그래서 challenged, 도전, 이의제기를 했던 미국인의 고정관념에 이의제기를 했던 도전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라틴계 학생들 누구겠니? 첫 번째 요 부류거든. 여러분은 정확히 혹시 이런 느낌을 못 가질 수 있지만 라틴계 그 사람들이 보통 남미 계열의 특히 멕시코, 미국이라면 멕시코의 사람들이 보통 뭐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 미국인의 인식이 그래. 라틴, 멕시코, 좀 돈 없는 아이들, 좀 약간 뭐 마약에 쩌든 새끼들, 아니면 뭐 거리의 불황자들 이런 이미지가 강하거든. 그냥 그거에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어라? 뭐 아빠가 뭐 변호사? 엄마가 교수? 이거 봐라. 뭔가 예상 밖의 상황인 거야. 이게 지금 본인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에 이의제기를 하는 도전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지. 아까 자기가 생각했던 처음에 이럴 거야 라고 한 것이 딱 실제 맞으면은 오케이 빙고 좋지만 안 맞으면 유유유 싫어 마음 아파 짜증나 라고 했던 것들 앞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도 physiologically 생리학적으로 반응을 보였대. as if 마치 through a threat, 위협적인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뭐라고? 잘 산다고? 그럴 리가? 자기의 고정관념과 이의제기, 도전적으로 뭔가 한마디로 일치하지 않은 상충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위협적으로 뭐 정말 무서워라기보다는 우리 처음에 기억나시죠? feel threatened, 위협감을 느낀다? 기분이 안 좋다는 뜻이야. 뭐야? 왜 잘 살지? Their blood vessels constricted. 그들의 혈관이 수축되고 their heart activity change. 심장 활동이 뭔가 변화가 있었대. In these interactions, 이런 상호작용 속에 participants who also saw the student who violated stereotype. 이런 고정관념,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을 어긋나게 하는 위반되는 학생들을 지금 1번 high status group 이거를 as less likable 덜 호감이 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묘사를 했대.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stereotypes 고정관념 that are descriptive 묘사적이다 이 말은 이것도 그리고 그 아래 can easily become prescriptive란 단어 이 prescript라는 단어는 지금 보면 prescribe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것도 우리가 약을 처방하다라는 단어로 알고 있으시죠? 맞아요. 약을 처방받을 때 특징이 뭐지? 의사가 슥슥슥 적어준 다음에 자 갖고 가세요 주면은 그대로 처방. 내가 봤는데 얘가 조금 약을 좀 말어. 잠깐 약사님 이거 말고 이걸로 바꿔주실래요? 이거 별론데 아무리 직거로 봐야 뭐 안 바꿔주죠. 일종의 처방을 한다는 거는 의사가 한 말에 그냥 법처럼 그대로 따르는 거. 처방하다라는 거는
규정 짓다라는 뜻으로 뭔가 딱 법처럼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그래서 prescriptive라는 단어는 규범적이다 이 말은 꼭 따라야 되는. descriptive라는 단어는 보다시피 describe 이거 묘사하다, 설명하다라는 단어의 형용사 형태로 묘사하는, 기술하는, 이거는 그냥 상황적인 걸 그냥 이렇게 자기 느낌을 묘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딱 법처럼 딱 들어맞고 무조건적으로 뭔가 따라야 되는 그런 건 아닌 거야. 그럼 고정관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일반적인 생각의 틀? 근데 그게 묘사적인 거래. 설명적인 그러한 고정관념이란 이건 법이야. 꼭 이래야 돼가 아니라 이럴 것 같은데 그렇던데 라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그게 뭐야? 규범적인 법처럼 딱 뭔가 틀이 딱 잡히게 된 거지. 그건 자기가 생각했던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그냥 생각했던 기술적인 묘사적인 그런 고정관념이 규범적이게 될 수 있다라면은 딱 뭔가 정형화되는 그냥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던데 사람들이 그런 설명 묘사적인 분위기가 어느 순간 딱딱하게 이래야 돼 이거지라고 자기도 뭐 딱 자리를 잡게 된 거지. 근데 거기에 위반이 된다면 어허 이샹 이런 하고 짜증이 나는 거고. The phenomenon it turns out, 삽입으로 밝혀진 바로 따르면 이 현상은 may have 아마 neuroscientific 신경과학적인 설명을 갖게 될 거예요. It's angry protest 분노에 찬 저항입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보상이라는 건 기분 좋은 거잖아. 잘했어 우쭈쭈쭈쭈 그래 궁니 탁탁탁탁탁 이런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에서 싫어 안 할 거야 뭐야 뭔가 저항한다는 거는 뭔가 안 좋은 상황 부정적인 자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은커녕 뭐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있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은 UUTT 요 상황 한마디로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과 좀 안 맞는 경우. 그래서 1번을 골랐다면 우리의 뇌는 선호합니다. 요 앞에 거를 선호한 건데 실제 현실은 안 맞아도 좋아. 내가 생각하는 현실, 나의 고정관념이 더 중요한 거거든. 요거를 앞뒤를 바꿔주시면 답이 될 거고요. 이걸 더 선호해야 되겠지. 뒤에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탈락. 두 번째는 인간은 그들이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걸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나 안 그러는데? 나 그렇지 않아. 나 그렇게 틀에 박힌 사람 아니야. 그냥 고정관념이란 단어만 이용한 전혀 언급되지 않은 함정이었고요. 인간은 조건화되어 있다. 피하도록 그들을 닮아 있는 이것도 역시 우리의 뇌는 싫어한다. 뭐한가? go against 어디에 거스르다. 반대로 가다. 그 예측과 안 맞을 때 거스를 때 맞지 않을 때 여기서 우리 against라는 단어 수업 시간에 내가 여러 번 좀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against라는 단어 1번 어디에 반대, 대항하는 다 알 거고요. 2번 어디에 대비하는, 대조, 비교해보는. 3번 무엇을 배경으로 보통 상황 묘사 같은 거 많이 할 때 어두운 벽을 배경으로 아니면 어두운 시대상을 배경으로 이런 식으로 2번 단어 뜻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꼭 체크해 주시고 혹시 몰랐다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쭉 한번 지문 살펴봤는데 내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밑줄 추론 유형은 주제문 큰 줄거리 파악 큰 줄거리를 한다면은 사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게 뭐 맞든 틀리든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의 틀에서 기반을 두는 그런 예측들 이게 현실을 반영할 때는 너무 해피해. 역시 나는 뭔가 다 정확하게 잘 아는 것 같아는 똑똑해.
그래 원래 나틴게 애들은 못 살아. 좀 가진 것도 없고 걔네 원래 저래. 그런 고정관념화된 그런 예측이 현실을 딱 들어맞을 때는 너무 좋겠지만 지금처럼 뭐야 부모님 뭐라고? 변호사? 뭐 교수? 뭐야? 무슨 뭐 자원봉사 다닌다고 뭐 그냥 조언이라고 싶다고? 이 새끼 봐라. 그 현실과 일치되지 않을 때는 뭐 짜증나는 거지. 어느 순간 여러분이 사실 뭐 딱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 여기 어떤 구조적으로는 사실 딱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글이었고 단어나 이런 수준도 높지 않았던 것 같아. 충분히 여러분이 3점이라 하기에는 뭐 너무 어려서 여러분이 손도 못 대거나 시간도 많이 걸릴 필요는 없었던 것 같거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34번 이것도 3점 몇 점인데요. 3점 잘못 맞췄네. 우리가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빈칸 추론,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topic sentence, 주제문에 관련된 주제문일 확률이 제일 높죠. 하지만 반드시 꼭 100%꼭 그런 건 아니야. 중요한 문장이지만 주제는 아닐 수 있거든. 그러니까 빈칸 추론이라는 것은 빈칸이 요구하는 사실 문장을 찾는 게 더 중요해. 꼭 주제를 찾아야지. 물론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빈칸 자체가 요구하는 게 뭐냐, 여기에 들어갈 방향성이 뭐냐, 그걸 우리가 찾아가는 게 핵심이고요. 뭐 빈칸은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여러분 읽다가 주제에 비슷한 거 어떤 이런 느낌이 이런 아웃라인 잡히는 것 같은데 주제는 이거인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은 주제를 한번 집중해 보시고요. 지금같이 맨 앞에 빈칸에 맨 자리가 맨 앞칸인 경우는 사실 지금 방금 얘기한 요 주제문을 묻는 게 사실 압도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그래요. 중간이나 맨 하단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걸 꼭 주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 앞부분은 사실 주제예요. 자 그러면 헤갈의 철학에서는 even though 비록 there is interaction 상호작용 interrelation 상호 관련성이 있지만 between the universal and A와 B 사이에 항상 between 나왔으면 짝꿍부터 그래 여기 지금처럼 단어가 좀 간단한 경우는 순식간에 그냥 파악이 되겠지만 중간에 들어가는 말이 좀 길어지게 쭉 뭔가 늘어뜨려 버리는 경우라면 이거 뭐야 어디까지야 뭐야 하다가 흐름을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 end를 먼저 찾아볼 것. 우리 universal이 뭐죠? 그치 보편적인 거. individual은 그치 개인 그치 개별적인 거. 그래서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거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호 교류와 상호 관련성이 있긴 하지만 그럼 이분도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줬다면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이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어 보이지만 이렇다. 서로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단어가 주는 힌트가 뭐니?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편적인 것, 개별적인 것은 뭐 관련이 적다라든지 뭐 어떤 거 하나를 택한다든지 지금 이분도는 약간 역접의 느낌이잖아. 비록 두 가지가 서로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다. 일단 헤겔이라는 사람은 철학자에 대한 얘기 한번 봅시다. 이 헤겔에게는 individuals, 개인들은 are not distinguished, 구별되지 않아요. in terms of, 뭐의 관점에서 reason, 우리 단어 reason이라는 단어, 이것도 이유란 단어도 있지만 특히 이성이란 단어 뜻, 또 동사로는 추론하다라는 뜻까지 이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인은 뭔가 두드러지는 독특한 면이 없습니다. 구별이 안 된대. In philosophy, right?
요 philosophy write라는 책에서 핵의 stresses 동사로 강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용. particular라는 단어 안다면 요거에다가 particularity하고 ity라는 명상 전미사를 붙인 거거든. particular라는 단어 혹시 이거는 알지 않을까? 원래 particular 이제 독특한 혹은 특이한 이란 단어가 있거든. particularity 우리 peculiar라는 단어 혹시 알까? peculiar 혹시 아나요? 들어봤나요? 그렇지 이것도 독특한, 특이한 이런 뜻이거든. 이거. 여기다가 peculiarity하고 ity 붙이면 역시 똑같이 얘랑 똑같이 독특함, 특이성이란 단어야. and universality, universal 역시 보편적인 유의 단어 나왔죠. 그러면 해겔은 peculiarity 이거는 지금 앞에 우리가 했던 거 토대로 뭐에 관련된 거? 그렇지. 일단 universality는 여기 요거 보편적인 거. individual 개별적이다 했던 것이 이렇게 연결된 거 보이시죠? 좀 흐리긴 하지만 연결된 거 보이지? 해겔은 독특함, 보편성을 다음에 말처럼 강조를 합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 봅시다요. man, 어떠한 남자는 who acts purposely, 별나게 아주 그냥 독특하게 행동하는 한 남자는 exhibit, 보여줍니다. particularity, 독특한 특이성을 the rational, 이 이성, 합리적 특징, 합리성 이라고 하는 것은 is the highway, 고속도로와 같아요. 우리 생각, 이성이라는 게 고속도로, 도로는 아니잖아. 이건 비유적인 다 느껴지시죠? 어떤 고속도로냐면 그 고속도로 위에 모두가 이동할 수 있는, 모두가 이동하는 고속도로다 이 말은 모두가 다, 사람들은 다 이성적인 능력이 있다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지. No one, 그 어느 누구도 specially mark, 특이하게 표시하듯 표시되지 않아요. 그치? 이성적이면 뭐 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특징이다 보니까 뭐 뇌가 없진 않잖아. 생각하잖아. 그래서 너무 특별한 거 없고 다 갖추고 있는 거고 특별한 뭐 표시도 없대요. 그럼 약간 보편적이라는 거네. 이성적인 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니까. Here 여기 해겔 해겔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The individual can be differentiated, distinguished, 구별되다. 서로 구별될 수 있다는 거. In terms of their act, 그들 행동을 기반으로, 행동의 관점에서. But they are not differentiated with respect to, 뭐의 관점에서? 이성의 관점에서는 뭔가 구별이 안 된대. 그럼 해겔이라는 분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뭔가 개별적인 특징을, 개별성을 뭔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한다면 이성적인 특징으로 관련해서는 구분이 안 돼. 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만의 행동을 보고 쟤는 좀 특이하네. 저 친구 행동하는 거 보니까 좀 괴짜네 이런 거지. 행동을 중요시하게 하는 거지. 개별성을 따질 때는. 이성적인 능력은 보편적인 특징이다 보니까 이거는 개별성을 따지기에는 부족한 거고. There are specific thought. 물론 특정한 특이한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들은 finally reserved into universal 보편적인 그런 상황으로 reserved. 원래
resolve가 여러분 단어는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resolve란 단어가 풀다, 뭐 해결하다 이런 단어인 건 혹시 알고 계시죠? 결심하다 이런 것들 그런 건 다 알고 있을 거라 보고요. 그럼 여기 resolve란 단어는 보편성의 어떤 상황으로 뭔가 거기서 마무리가 된다. 보편적인 상황으로 들어간다 뜻을 의역하자면 결국 물론 그 사람만의 독특한 특정적인 생각이 있긴 하지만 이성적인 능력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보편적인 특징 안으로 다 해결되어 들어간다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 결국 이성적인 능력 이거는 역시 개별적인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그러면 해겔에게는 개별적인 거 처음에 보편적인 거 관련은 있지만 행동이 중요한 거다. 이성적인 능력은 뭐 보편적인 특징이 있는 거다. 인간의 개별적인 특징 행동에서 비롯된다. 뭐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뭔가 우리가 마치 주관식이냐 한번 우리가 나름의 답지를 만들어 보자면 근데 비슷한 게 봤는데 딱히 요 말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따로워지는 게 좀 안 느껴져. 지금 해겔이 했던 말들 토대로 그냥 좀 우리가 적용을 해볼 때는 뭐가 없어. 맞아요. 이 글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앞에서 해겔이 했던 얘기는 쌉소리는 다름없거든. 문제를 풀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제부터가 단어의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 거래. 해겔은 seem to focus on individual like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해겔은 개인에게 더 개별적인 것에 더 초점을 둔다. 아리스토텔레스 했던 것처럼 하지만 현실에서는 he subtly 그는 미묘하게 섬세하게 treat 다룹니다. universal as fundamental 다시 개인적인 거 개별적인 거를 더 중요하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편적인 걸 더 중요하게 다룬대. 근본적인 것으로 whereas 반면 Aristotle considers individual as primary 첫 번째 주요한 물질로 and universal 그리고 보편적인 것은 as 여기 중간에 빠진 거는 consider란 단어 보편적인 것은 2차적인 재료로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건 해겔인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알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처음에 해겔에 대한 얘기였거든. 해겔 처음에 포인트는 해겔이었잖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답을 알려주기 하나의 부연 설명이었던 거지. 얘를 토대로 해겔의 생각을 좀 더 비교해서 알아보자 했거든.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이 더 중요했대. 보편적인 것보다. 근데 별로 알바야.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우리는 해겔에 집중해야 돼. In so doing 그렇게 함으로써 Aristotle emphasize 강조합니다. universal 보편적인 것이 subordinate 부차적인 종속되는 to the individual in contrast to Hegel 마지막에 확실하게 해겔과는 대조적으로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개인을 더 강조하는 형상을 보여주는 이것과 반대로 해겔은 뒤집으면 되겠네. 해겔에게는 그렇지 개인적인 것보다는 보편적인 게 더 의미가 있다. 개별적인 특징보다는 누구누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특징이 더 중요하다. 요 얘기 지금 더 중요도 어디 무게감이 있는지만 그래서 요거에 집중했다면 뭐 어느 정도는 어디 있을까? 더 중요하다가 어딨냐? 5번 priority 2번 보편적인 것이 여전히 우선권을 갖는다. 됐죠? 우리 그때 수업 시간에
디듀스란 단어 때문에 좀 헷갈렸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디듀스란 단어가 추론하다란 뜻이거든. 그래서 어떤 친구 유발하다 아닌가요? 했을 때 유발하다는 단어는 사실 induce란 단어거든. 이끌다. 나중에 duce라는 그래서 나중에 어근 우리 7월부터는 어근 공부할 때 그때 duce가 또 어떤 뜻인지 한번 배우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구별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어느 정도는 그때 수업 시간에 다룬 반도 있지만 뭐 어려웠던 글은 아니었던 것 같아. 생각보다 빈칸 3점? 근데 푸는 거는 해볼만 한데 그래서 아마 빈칸 정답률 그게 나쁘진 않더라고. 근데 그 34번이 해겔이란 말, 철학이란 말 때문에 그런가 정답률이 그리 막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해겔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만 알았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인내심 있고 쭉 가서 끝까지 여기만 왔어. 해겔과 반대로 요 구간에 집중했다면 조금 그래도 아쉬움이 좀 남아요. 답을 그래도 고를만 했을 텐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 볼게요. 37번. 자, 문제 37번. 37번이 사실 주는 우리가 교훈은 조금 메시지는 명확할 것 같아요. 아래다 적어볼까? 이렇게. 지금처럼 순서 배열이나 삽입 같은 글에 특히 순서 배열 같은 글에서 지금처럼 이 주어진 문장 자체가 첫 문장부터가 막 뭐 읽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우리말 한글 해설지를 보더라도 아마 한참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막 여러 번 하고 막 곱씹어 봐도 생각보다 빨리 이런 글이구나 라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아니면 아예 그냥 끝까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근데 읽다 보면은 나중에 한참 뒤에 알겠다. 이런 글이구나 라고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영어적으로 그 긴장되는 시험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한 두 줄 여기 봤을 때 이건 진짜 승부가 안 날 것 같아. 너무 나한테는 과한 소재인 것 같아. 부담스러워. 그 다음에 해석도 사실 제대로 잘 안 돼. 이런 경우라면 이거 어떻게 그냥 찍어요? 찍는 건 좀 그렇지만 최대한 뒤에 후반부에 마지막에 그래도 소재 어떤 중심 소재 같은 거 여러분 단어는 알잖아. 이런 단어가 등장을 했다 싶으면 그 단어 그 소재 말거리라도 잡아서는 A, B, C 중에 특히나 이제 A는 암묵적으로 아니라 치면은 물론 0%는 아니지만 B나 C 중에 이 소재와 그래도 좀 근접한 게 뭐가 있을지 같은 소재, 같은 느낌으로 연결된 게 뭐가 있을지 선택지에서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 36번은 그래도 읽을만 했거든. 여러분이 막 너무 막 과하다 이게 해석을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그런 건 아니었는데 37번은 봐도 뭔가 시간을 막 10분 20분 써도 아마 그 현장에서는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 그럼 너무 해석에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선택지 자체적으로 여기 안에서만 꼬리 물기 하듯이 요거 뒤에는 요거 와야 되겠다. A 다음에 B 단어 연결이 되네. A 앞부분에 보니까 C의 끝자락이 연결된 이런 식으로 뭔가 꼬리 물기를 가야지 계속 해석을 이거는 오히려 시간대로 잡아먹고 피로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오히려 상실감은 커질 거야. 37번이 주는 우리가 이번에 좀 배워야 될 좀 교훈이라면 소재나 글이 나한테 너무 낯설거나 너무 어렵다. 좀 해석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너무 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바로 선택지로 한번 가서는 뭔가 연결될 만한 거리가 있는지 찾아볼 것. 이럴 때는 소재와 기능어에 엄청나게 집중을 해야 돼. 기능어를 한다면은 연결사라든지 대명사나 관사, 지시사 같은 거. 이런 단어는 왜 나온 걸까?
이 연결사는 하필 왜 여기서 이 연결사가 왜 등장한 걸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 rather, instead 이런 연결사가 주는 거는 앞에는 부정문, 뒤에는 의문문이 아니죠. sorry. 긍정문. 이런 식으로 뭔가 얘랑 실질적으로 다른 얘기는 아니거든. 같은 말이야. 야, 라이언 쌤 수업 시간에 정상적인 말을 안 해. 미친 새끼야 그거. 대신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 그래. 반대 느낌은 아닌 거 느껴지시죠? 그런 게 레드나 인스테드의 특징이거든. 앞에는 부정적인 느낌이고 뒤에는 긍정. 결국에는 같은 말이지만 어떤 문장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 이것도 이제 연결사의 큰 힌트인 거지. indeed, in fact란 단어도 이것도 강조를 할 때 근데 사실 실제로는 정말 이랬거든. 뭐 강조를 하기 위해 한 번 더 똑같은 말을 더 같은 말을 더 힘주어 반복하는 느낌? 근데 이게 정말 제가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실제는 근데 그게 말이야 사실 말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사실로는 느낌 어때요? 그치 역접의 느낌도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얘는 오히려 다른 말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이 느낌이 서로 너무 반대되는 그런 기능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이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너무 어떤 말의 함정에 빠져버려서는 해도 계속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뭐 진흙 어떤 뭐지? 모래 그 밟으면 계속 빠지는 그냥 빠져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게 빨려 들어가는 그게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건 과감히 이거 한번 선택해보면 좋을 것 같아. 37번이 조금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거든. 자, 한번 볼게 한번. 우리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떻게 문제를 좀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해결적인 것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 이 글은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머리 아프고 좀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거든. representation 표현은 통제이다. 표현한다. 물론 대표라는 뜻도 있지만 표현이라는 것은 통제, 자제, 컨트롤하는 것이다. 뭐야? The power, 힘 to represent the world, 이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힘이다. represent us,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힘이래. in it, 그 안에 the world, 세상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혹은 이 세상,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이래. 이것도 뭐 쌉소리인지. 어쨌든 뭐 그런가 보다, 뭐 표현하나 보다. 여기서 for라는 거는 the final stage of representing, 주어, merge, 병합하다, 합쳐지다. 그리고 merge라는 단어도 into와 짝꿍인 거 알아두시고요. for 다음에 지금 특이점은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왔네. 이럴 때는 for가 접속사로 뭐뭐 때문에란 뜻인 거. 이 표현 단계의 마지막 단계, 표현을 하는데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는 표현을 하는 것, 표현을 하는 사람, 표현을 당하는 사람, 표현의 대상. 그러니까 표현하려고 하는 것과 표현되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한 개로 합쳐지기 때문에 결국 뭐 표현을 하든 표현을 당하든 결국 표현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합쳐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앞에 세상을 표현한다는 거는 꼭 세상 안에 나를, 내 안에 세상, 뭔가 말장난같이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별 의미는 없고 여기는 넘어갈게요. imperial, 이게 제국주의라는 단어야. imperialize, 제국주의화하다. 그럼 제국주의라는 단어에 ing를 또 붙여 제국주의적인 그런 문화, 제국주의 문화는 만들어낸다. 엄청난
works of art, 예술 작품을 which put A to work는 A를 작동하게끔 하다 해서는 이거를 A를 실행시키다 라는 표현이거든. can be put to work, 실행될 수 있는 intellectually, 지적으로 예술작품, 제국주의 문화의 예술작품은 뭔가 지적으로 일단 표현이라 할게요. 실행. as, 이때 as는 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는 뭔가 어떤 나라의 자기 나라의 어떤 걸 강조해서는 자기 나라가 뭔가 지배를 해야 된다. 자기 나라가 중심이다라는 생각으로 뭐 식민지도 많이 일삼게 되고 주변 나라에 어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어찌 보면 되게 이기적인 건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 army, 군대와 trading house라는 단어가 이게 뭐 진짜 집은 아니었고 이거는 뭐 무역회사라는 단어인데 이건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군대와 무역회사가 어쨌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이건 알았을 거 아니야? 아 군사적으로 이 말은 군대의 특징이겠구나. 그럼 경제적으로 한 거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무역, 집, 뭐 이런 거 뭐 관련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어떤 제국주의를 하는 것이 군대는 알잖아. 군대가 군사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예술작품이라는 것도 지적인 특징으로 지적으로 뭔가 표현, 작용을 한다. 그럼 일단 B에 마찬가지로 이 연결사 언제 쓰는 거지? 그렇지. 이런 것들을 기능어라고 하는데 유사한 예시를 언급할 때 내가 유사라고 해서 똑같다 하지 않았어. 이거는 같은 소재면 안 돼. 예를 들어 바나나는 다이어트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살 빼는 도움이 됩니다. 살에 어떤 뭐 체중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전혀 안 맞죠? 왜? 같은 말하고 있잖아. 바나나는 다이어트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과도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 하는군요. 이거는 말 되지 왜? 과일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는 같지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말은 같지만 소재는 분명히 바나나에서 그치 사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단어를 쓴 거는 분명히 소재는 달라져야 돼. 뭔가 말 자체는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소재가 다르다는 거. 일단 우리가 끝에 예술작품이라는 건 봤을 거 아니야. 예술작품에 해당되는 게 셰익스피어라는 단어는 그래도 이 사람 알지 않나? 제인 오스틴은 모를 것 같고 뭐 지도들은 뭐 쭉 얘기하고 있고 영국의 제국주의 힘 권력에 중요했다. as 일단 뒤에 구문적으로 다시 설명할게. 동인도 회사, 영국의 군대, 영국 국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어쨌든 예술 작품에 대한 얘기로 셰익스피어 이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 알지 않았을까? 이번에 마찬가지로 미국은 미국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근데 마찬가지로 하기에는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현대 오늘날 식민지의 미국의 형태는 미국의 그 식민지 형태에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 정치, 정당들을 점유하는 것을 rather than physical territories 물리적인 영토보다는 진짜 땅을 차지하기보다는 경제, 정치적인 정당을 차지하고 있던 미국의 식민지는 동반되고 있다. 이런 힘, 할리우드 이런 힘과 일단 이 내용은 뭐 알 것 같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기는 어떤 걸 이미 제시를 한 다음에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하고 아직은 식민지 이런 거에 대한 뭐 언급이 아직은 못 느껴지는데
일단은 시가 예술이랑 좀 맞닿아 있는 예술로 끝난 상황이니까 식민지보다 예술에 대한 얘기를 셰익스피어 쭉 했던 거. 셰익스피어란 단어가 되게 큰 힌트였던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지금 C번에 또 끝에 예술 작품,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소재가 동일하구나. 그래서 C를 좀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이 36번을 풀었다면 36번 답이 B로 시작하고 있거든. 36번은 손쉽게 풀어냈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문항을 좀 쉽게 37번을 풀어냈다. 하지만 36번은 점점점 아직이다. 못 풀겠다. 지금처럼 36번은 개꿀이야. 37번은 이런 씨발 아우 이게 뭐야 라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럼 37번 같은 경우는 지금 B의 반대로 C로 시작하는 게 사실 또 국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100%라 말하기는 힘들지만 거의 마치 뭐라 그럴까 뭐 도표에서 뭐 2번이 나올 확률 2번이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옛날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그런 것처럼 정말 희박하지만 뭐 20번 중에 한 번 나올라나 똑같은 게 자신 없다면 만약에 조금 이렇게 힌트도 한번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 B가 확실했다면 이거는 C로 시작해야 되겠다. C인 것 같다. 그럼 내가 C의 끝에 갔더니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훌륭한 지도 제작자의 유럽이라고 하는 지도를 만드는 유럽이라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뭐 아까 했고요. That is because 이거는 왜냐하면 unless we control the world intellectually by maps. 지도라는 소재가 동일한 거 봐서는 이 소재끼리 연결하는 걸로 지금 지도 얘기는 여기 말고는 없거든. 그리고 지금 또 유럽이란 나라, 유럽, 영국 여기도 영국이란 나라 뭐 오넬리의 콜럼버스 캡틴 쿡 이런 유럽의 사람들이 어떻게 또 제국주의를 펼쳤는지 마찬가지로 미국이란 나라 다른 소재 나라가 바뀐 거네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요 소재에 집중해서는 일단 C를 먼저 잡아놨다면 앞에 문제를 좀 자신 있게 풀었다면 잠깐 저는 여기 C 일단 C일 것 같은 게 예술 작품도 좀 겹치기도 하지만 B에서 36번 B에서 시작했던 걸 보니까 왠지 C일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밑에 지도 유럽의 식민지 현대 유럽은 훌륭한 예술 작품의 나라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예술을 강조했으니까 또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뭐 유럽이 훌륭한 지도 제작을 하던 훌륭한 나라이라는 거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적으로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사적으로도. 지도 얘기 똑같이 소재가 겹치고 그 다음에 미국이란 나라 다른 소재 변경. 이렇게 접근했다면 37번 같은 유형은 뭐 일단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방법이니까 너무 말이 어렵고 그냥 이거는 내가 100번 읽어도 모를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뭐 반 찍다시피 하더라도 최소한 소재를 위주로 연결하는 건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 그냥 포기보다는. 이 글은 우리가 제국주의 식민지라고 하는 요 제국주의의 어떤 특징은 우리가 제국주의를 한다면 사실 영토를 지배하는 거잖아. 맞죠? 우리 영토를 지배해서는 그 나라를 내가 먹는 거잖아요. 사실 영토를 지배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로는 문화 지배가 더 크다라는 글이야. 문화로 그 나라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렇지 뭐 예술 작품 같은 걸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도 무력으로 안 되다 보니까 창씨개명이라든지 뭔가 문화적으로 동화되게끔 그러니까 문화 지배를 했잖아 사실은. 근데 그게 사실 더 무서웠지. 거의 동화될 뻔했지. 근데 예술 작품 문화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영토를 지배를 해야 돼. 근데 영토를 지배하려면 그 나라가 어디인지 찾아가 될 거 아니야? 그때 지도의 역할이 크다는 거지. 지도도 내가 제작을 해놔야 지도를 토대로 내가 찾아갈 거 아니야. 지도를 제작한다는 것도 어떤 데이터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문화의 일부라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글이었어요. 대략적으로는.
자, 뭐 봐도 뭐 쉽진 않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런 지금 전략 짤 때 전략을 생각해 볼 때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내가 36번의 문제를 풀었는데요. B로 시작하는 거 제가 100% 확신하거든요. 37번은 근데 존나 어렵네. 뭔지 모르겠는데 에이 씨발 C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냥 언뜻 대충 봤는데 예술 작품도 뭔가 겹치는 것 같고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뭐 속눈썹 예술이니까 뭐 대충 뭐 연결해보지 뭐. 이렇게 한번 연결해보고 근데 지도 얘기했으면 또 지도 똑같은 소재? 그래 뭐 C는 알겠는데 B 그래 지도 얘기하니까 지도끼리 묶어보자 그냥 뭐 앞에 뭐 쭉 그 뭐냐 옛날 유럽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잘 보다 보면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지만 아까 contemporary 단어가 뭐였지? 동시대 현대란 뜻이 있거든. 보면 오늘날 동시대 여기서 현대 식민지를 뭔가 만들었던 나라를 먹었다기보다는 문화를 지배한 정치를 지배한 이런 미국의 형태는 is accompanied 여기도 involves 다 오늘날의 현대 개념의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데 그 전에 유럽이라고 하는 영국의 식민지는 이랬었다. 뭐 여기도 콜럼버스 얘네들은 다 제국주의로 만들었었다. 이랬었다. 다 과거 시간에 약간 대비도 좀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아까 여기 구문적으로 as 여기다 좀 적어볼게. 우리가 as 원급 as 할 때 요 두 번째 as 품사가 접속사거든. 요 as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부사 우리가 뭐뭐만큼이라 하는 거는 요게 뜻이 뭐뭐만큼인 거고 앞에 뜻은 그렇지 마찬가지로 그래 정신 바짝 드시죠 집중해주세요 집중 졸지 말고 마찬가지로 라는 뜻인데 여기 as 다음에 얘도 접속사다 보니까 주어 동사 문장이 쭉 당연히 등장을 해야 돼 생략은 가능하겠지만 근데 여기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주어 동사의 어순이 바뀔 수가 있어 한마디로 도치가 가능해. 지금도 보면은 was 동사 주어 동인도 회사 주어고요. 그럼 원래는 the East India Company, the British Army, and the churches of England was important. 이런 것들이 영국 제국주의에 중요했던 것처럼 지도, 모스틴 이런 유럽 이런 문학인들이 또 중요했었다. 도치가 됐다는 걸 참고해 주세요. 4배 문제 같은 경우는 38번은 일부러 2점짜리를 갖고 온 건 이유가 뭐냐면 38번은 지금 39번 같이 극명하게 좀 쉬운 유형에 들어가거든. 39번은 솔직히 3점도 그래 뭔가 충분히 자격이 있어. 좀 더 어려워. 38번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어의 어떤 사용에 집중하면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야. 아까 기능어 얘기했었죠. 지시사. 뭐야 또 대명사, 관사, 연결사. 어이 벌써 까먹었어. 위에서 얘기했잖아. 그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아니면 기능어가 좀 여의치 않다면은 소재, 분위기에 급격한 전환이 있는 전혀 뭔가 감이 안 잡혀서 그냥 글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앞이랑 너무 다른 얘기인데 사뭇 다른데 소재 자체가 다른 걸 아니면 갑자기 왜 칭찬을 하다가 갑자기 왜 디스를 하지? 한참 욕하다가 왜 갑자기 칭찬질이야? 이런 식으로 보통 너무 눈에 띄게 뭔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주거든.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삽입에 한 번은 꼭 나와. 하나 정도는. 그리고 여러분이 맞춰줘야 돼. 하나는 아닐 수 있지만 39번처럼 38번은 혹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주어진 문장에서 보면은 multiple 다양한 heterogeneous 이건 줄 법한데 안 좋네.
homogeneous 동질적인, heterogeneous라는 거지 이질적인. hetero란 단어가 다른이라는 접두사거든. 일단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거는 어쨌든 여기서는 hetero는 중요하지 않고 multiple 다양한 어떤 경계를 갖고 있는 이 단어를 통해 그치 to account for this multitude 이러한 multiple이라는 형용사를 multitude라는 명사로 품사의 전화만 있을 뿐 어쨌든 지시사 this를 통한 기능어로 연결시켜주는 그 내가 얘기했던 그 일반적인 정말 전형적인 쉬운 패턴에 들어갔던 글이야.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풀 때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그냥 잠깐만 이거 뭐야? 어라? 이거 봐라? 그냥 2번. 나 같은 경우라면 그리고 너무 의심이 든다면 어느 정도 확인하겠지만 정말 이게 뭐 당체 읽었는데 뭔 개쌉소리인지 뭐 감도 모르겠고 뭐 너무 삽입은 나한테 너무 넘사다 싶은 사람은 한번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9번 같은 경우는 이게 안 통해. 39번은 그냥 의미로 접근하는 건데 이거는 그렇다고 어디가 확 눈에 띄게 비지도 않아. 주어진 문장이 굳이 안 들어가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글이야. 그래서 더 미치겠지. 필요 없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집어넣으려 하니까 이때는 속어법을 적극 활용해야 돼. 속어법이란 여기는 절대 아니다. 여기는 진짜 여기는 절대 보면 앞이랑 뒤에 연결되는 딱 그 키워드가 있네. 여기는 아니야. 일단 지워질 거 지워주고 나면 보통 두 군데가 남거든. 속어법을 적용하면 보통 이런 글을 이런 문제풀이 방식의 특징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딱 속어가 돼. 이거 다음엔 된다. 연결된다. 근데 이 두 개가 애매한데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겠지. 보통 항상 참 50% 확률로 남겨두지. 이때는 대입법을 통해 뭐 예를 들어 뭐 3번과 4번이 남았다 싶으면은 3번에 넣어보고 4번에 넣어본 다음에 비교를 해보는 거지. 이때 중요한 일단 논리적인 글이라면 우리가 또 영어식 어떤 글이라면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적 진술을 한 다음에 구체적 진술을 한다는 거. 구체적 진술이라는 거는 뭐 예시를 들어준다든지 좀 더 범위를 좁힌다든지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좀 더 범위가 좁아 보인다면 그게 뒤에 나와야 돼. 자, 이거 39번 아마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거든. Indeed, 사실 진짜 정말로 이게 역접인지 강조인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중세 시대에는 눈으로 계산해보는 것은 가끔 생각되었대. rather, 다소, shabby 하면 되게 뭐라 그럴까 형편없는, 누더기, 초라한 이런 뜻이 있거든. 뭐 여기서는 이거 추레하다 이런 말 쓰나 추레하다 이런 추레한 하여튼 뭐 되게 행색이 되게 남는 거 있잖아. 뭐 허름한 거 이건 외모에서 풍기는 거라면 또 생각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는 거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쌉소리 하는 거 그런 지식의 종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inferior to 뭐보다 열등한 더 뒤떨어진다 라고 여겨지며 that은 뭐 knowledge가 되겠네. 추상적인 생각, 뜬구름 잡는 생각의 그런 지식보다 더 떨어지는 것으로 뭐 손과 눈으로 계산해 보는 거는 일단 뭐 내용은 그래요. Babylonian astronomers, 바빌로니아 천문학자들은 created detailed records, 세부적인 기록을 뭔가 만들었다. 천체 움직임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using the resulting table 그 결과 테이블은 갑자기 탁자 찾는 게 아니라
테이블도 표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서식 같은 거 이런 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네모표 같은 거를 테이블이라고 해요. 이런 결과표를 만들어 봤대. 그래서 sieve out, 왜? 걸러내기 위해 irregularities, 불규칙성, 그리고 그것으로 신의 어떤 선호, 신에 대한 어떤 뭐 선호를 뭔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this, 이 방법은, 이거는 씨앗이 어때? 우리가 오늘날 과학적 방식, 즉 다시 말하면 증명 방식이라고 부르는 정확한 관찰, 세상에 대한 관찰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this는 방금 얘기한 세부적으로 기록하는 방식. 탈락. 연결 이상한 게 없으니. The importance of measurement in this sort of cosmic, 우주, comprehension, 이런 종류의 우주 이해에서 측정의 중요성은 발전되지 못했다. 원활하게 수세기 동안 발전이 잘 못했대. 이런 방식이 잘 원활히 발전하지 못했대. 이런 측정 방식이라는 거는 지금 방금 한 관찰 방식, 세부적으로 뭔가 기록을 하는, 관찰하는 방식. The suspicion, 의심, 의혹은 때문이래. 고대 그리스 사람의 영향력 때문이래요. 이 시대의 스칼라티시즘, 뭐 학자주의, 뭐 스콜라주의라 그러나, 스콜라 학파라 그러나, 스콜라 학파들의 그 스콜라 학파 시대의 고대 그리스인들의 영향력 때문이래. 이런 의심, 뭔가 의심한다는 거? 의심을 품고 있다. 그럼 지금 의심을 품고 있다, 뭐 발전이 원활히 되지 않았다. 의심은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 때문이래. 특히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강조했대. 또 앞에 나왔던 단어 또 나왔네. 강조하다. 물질 세계는 멈추지 않은 변화, 불안정의 세상이라고. 물질 세계는. 그들은 누구겠어? 그리스 사람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사람들. 이것도 절대 아닐 것 같아. 이들은 강조했대. 현실은 최고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참고에 의해. 우리 수특할 때 refer란 단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 immaterial 하지 않은 비물질적인 특징에 의해. 이건 구문적으로 이따가 설명할게요. 뭐 플라톤 모시기 간에 It will take a revelation, scientific revolution, 과학 혁명의 어떠한 발표, 공개가 필요했을 거다. To fully display, 완전히 대체하는데 이러한 본능, 이런 본능? 이거는 조금 혹시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자, 요거 물질적이지 못한 뭐 본능, 직관이란 단어, 이 본능적인 거, 직관적인 거를 대신할 수 있도록 뭐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요거 이렇게 받는 말이었거든. 비물질적인, 물질이 없다 이 말은 실체가 없다 뜻이거든. 생각, 이런 뭐 관점, 본능, 이거랑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는 지시사를 통해. 그러면 2번과 3번 중에 여러분이 좀 선택을 했다면, 좀 애매했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2번과 3번의 상황이었던 거네. 2번에 넣었으면 사실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손과 눈을 사용하는 계산법, 관찰을 계산법은 진짜 내가 눈으로 관찰하는 거, 처음에 얘기했던 그 관찰 방법이 뭔가 형편없는 거로 여겨졌대. 생각보다 발전이 안 됐대. 뭐 둘 다 형편없다, 발전 안 됐다, 뭐 말도 돼. 3번은 그 의심은 이런 영향 때문이래. 그럼 지금 관찰의 방법을 쭉 처음에 도입부를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 관찰 방법이 발전이 안 됐다라는 사실 부정적인 말을 한 거잖아. 특히나 중세 시대라고 하는 좀 더 좁은 범위를 좁혀서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이 방법이 사용이 된 거고, 또 의심. 왜 인정을 못 받았냐? 왜 이렇게 열등한 것으로 뜬구럽지 않는 생각보다 더 내가 두 눈을 분명히 봤지만 그게 더 무시당하냐? 그 의심은 바로 이런 고대 그리스의 이런 이 시대의 어떤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래. 39번은 충분히 여러분이 지금 뭐 역시는 감을 하나도 못 잡겠다. 풀 때 그냥 뭐 멘붕이었다 싶은 사람은 이러한 유형이라 지금 38번과 9번을 일부러 둘 다 갖고 온 이유는 서로 좀 대조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 갖고 온 거거든. 문제를 풀 때 내가 항상 뭐가 막힌다, 4 맨날 찍는다 싶은 사람은 물론 어쩔 수 없으면 시간이 없고 나면 찍어야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답이 2번이었고 3번이었으면 4는 좀 물 건너갔네. 뭐 6월이나 뭐 수능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건 약간 복불복, 하나님께 사실 그냥 운에 맡기는 거잖아 거의. 38번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흘겨볼 때 앞에 있던 주어진 문장의 단어랑 좀 비슷한 게 보이는데 지시사? 그럼 일단 그냥 막 찍기보단 한번 속눈썹 치고 한번 찍어봤으면, 이것도 충분히 평가원이 특히 6월, 9월 같은 경우는 더 말이 안 나오게끔 이의제기 없게끔 하기 위한 큰 장치거든. 39번은 인정. 좀 어렵고 여러분이 연습 많이 안 하면 쉽지 않아. 근데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 알아두면 여러분이 조금 연습할 때라도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은 어렵다 하는 여러분이 조금 문제 풀 때 좀 난감했던 거, 시간이 많이 요구됐던 거 위주로 좀 뽑아봤는데, 더 앞뒤로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추가 질문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요. 요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전 다 마스터했습니다. 꺼져, 안 봐도 돼. 헛수고했음. 알아서 괜찮아, 안 봐도 돼. 그래도 여기서 필요하다면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해요. 자, 6월에 또 한번 더 좋은 결과 만들어 봅시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알았죠? 자, 고생했습니다. 빠이.